오늘 매일그레아 3부 초대석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의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땡스기빙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 원장님은요? 네, 너무 잘 보냈고요. 얼굴이 좀 까맣죠?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낚시하러 갔다가 낚시 광어는 몇 마리 못 잡고 네. 열심히 선탠만 하고 온 것 같아요. 날씨가 정말 화창했잖아요. 예, 여기가 무슨 뭐 땡스기빙인지 썸머 브레이크인지 잘 모를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네요. 네, 가족들과 너무 뜻깊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저는 그냥 방송도 계속 저희는 진행을 하잖아요. 아, 똑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그랬군요. 방송하고 그래도 뭐 토일 이렇게 쉬니까 음. 저는 금요일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네.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 원장님 또 한 달 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혹시 마이오파셜 페인 신드롬 이런 얘기 너무 어렵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근막에 대해서는 좀 어.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예.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담 걸렸어 하는 내용들하고 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그 이야기는 같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뻐근하고 뭐 잠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몸이 뻐근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또 운동한 후에 등이나 목이나 무릎이나 뭐 팔꿈치나 이렇게 뻐근하고 자, 그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붓고 이유 없이 삭신이 쑤시고 네. 막 이런 분들 이런 통증 때문에 삶의 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우리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만성적으로 느끼게는 통증, 이 통증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만성 통증에 대해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상의 그 증상명에 대해서 흔히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누구나 지금 증상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한 번 음. 이상은 다 겪게 되는 그런 증상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네. 한 통계 자료를 봤더니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자, 운동 부족과 자세 불량 음.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자세를 얘기했는지 자,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우리 사무직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아이들 스마트폰, 어른들도 스마트폰 문제가 심하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하는 그런 어떤 통증, 만성 통증이나 아니면 여러 질환들에 노출되는 세대별 그런 증상을 한번 봐봤어요. 네. 그랬더니 보통 10대에서는 척추 측만증이 가장 많은 관심 아니면 그 고통이나 통증이나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당사자 10대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20대, 30대는 뭐가 주종일 것 같습니까? 즉 손목 통증 에 대해서 손목 터널 증후,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는 거. 20, 30대가요? 예, 네. 장시간 컴퓨터와 아이들 양육하고 네. 이러면서 목은 앞으로 쭉쭉 내려오고 불편한 자세와 불균형한 자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플러스 허리 통증 20, 30대에 많이 걸립니다. 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오늘 이런 증상에 대해서 많이 노출될 것 같아요. 뭐냐면 노화와 혈액순환이 잘못돼서 이런 장애로 일어나는 어깨 통증, 우리 흔히 뭐 50견 뭐 무슨 증 막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이 부분들 대부분이 많은 케이스가 근막 통증 증후군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만성 통증으로 하나둘씩 번져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60대에는 주로 손자 손녀들 이런 그랜드 칠드런을 케어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통증들 그래서 등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참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잦은 네. 회식에 야근에 남편들 심지어 제 환자들 보면 와이프 분들께서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무리하게 열심히 하시는지 네. 막 새벽 1시까지도 하시고 오고 막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바깥 직장 일을 네, 1시까지. 맞습니다. 자녀도 있고 와.
뭐 맡은 직책이 있겠죠. 그래서 잦은 야근이나 회식이나 네. 아니면 우리 자녀들 책상에 오래 앉거나 뭐 남편분들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공부하거나 사무직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곤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피로에 네. 대해서.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찌뿌둥하고 뻐근하고 음. 이런 분들이 자주 피곤하면서 생기는 것이 담이라고 보통 병원을 찾곤 합니다. 네. 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목이 뻐근하게 어깨가 걸리면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를 보통 흔히들 많이 받으러 가는 것으로 음. 통계 조사가 나와요. 근데 그때만 잠깐 하고 뭔가 변화가 개선이 되는 것을 못 느끼는 경우 맞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에 걸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곳에서 이게 시작이 돼요.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약발이 쉽게 해서 약발이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점점 퍼져나가죠. 그래서 며칠 간격으로 몸이 이곳 저곳 아픈 곳이 빙글빙글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초기에는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꼈지만 팔, 다리 이런 쪽에 저림 증상까지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치과 하시는 닥터 선생님들 이게 한 자세로 오랫동안 집중력을 요하면서 불편한 자세 비스듬한 자세를 장시간 하다 보니까 목과 등 통증,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닥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팔 저리고 네. 이런 분들 흔히 나 디스크 아니야? 디스크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네. 한 자세에서 무리하게 꼼짝 마라 하고선 내 능력보다 오버해서 벌어지는 이런 증상들이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통증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쉽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근육통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근육통은 어떤 거 일시적인 건가요? 그렇죠. 네. 일시적인 어떤 근육 손상들에 의해서 얘네들은 혈액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쉬어주고 재활하면은 금세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적인 파열인 거죠. 아, 하지만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서 마이오파셜 페인 신드롬 이런 증상이 있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한순간에 벌어지지 않아요. 아, 장시간 크로닉하게 만성적으로 하나 둘씩.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소프티슈 근섬유질에 통증 있는 분들의 그 호소하는 부위를 만져보면은요 쉽게 해서 알갱이들이 있어요. 네. 림프노드 비슷하게 쉽게 해서 림프절 비슷하게 딱딱한 알갱이들이 예를 들어서 팔꿈치에 불편하다 보면은 팔꿈치가 알갱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그 목이 아프다 그러면 그쪽에 수도 없이 많은 알갱이들이 있고 처음에는 이 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근육층들이 한 6 레이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둥구스를 막으면서 딱딱하게 등 쪽이나 목 쪽에 있지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는 작은 알갱이처럼 증상을 호소하는 굉장히 압통이 심한 그런 부위를 찾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원장님께서 이제 나이대별로 어떤 증상이 어디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곳이 많은지 이야기도 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이 어떤 건지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뭐 한 자세에서 오래 있으면 그런 그렇다고 것도 있고 네, 또 어떤 또 것들이 있나요? 액시던트, 아. 데미지, 아. 예, 머슬 데미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 통증하고 직접적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갈까 말까 하다가 병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증상과 피곤함이 있으면서 가벼운 근육통으로 생각했던 이런 증상들이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이 되는데 얘네들은 피곤함에 또 통증에 근본적으로 오리지네이션 그 근본 시작점이 근육에 있어요. 네. 그래서 통증 출발점이 근육 안에 있기 때문에 근육 안에 통증을 일으키는 일이
내 생활 습관 가운데 아니면 상황 가운데 계속 빈번하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기는 자극을 대서 트리거 포인트를 우리가 말하는 통증 유발점들을 자꾸 스티뮬레이트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육 안에 상처인 통증 유발점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피로함과 그다음에 재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먼저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음. 컨트롤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자꾸 재발 발생되는 근막 통증 증후군들은 근육이 땡땡해지고 팽팽해지고 굳어지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근육을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또는 현미경으로 싹 보게 되면은 근육이 다발로 형성돼 있죠. 네. 한 덩어리에다 또 다발로 안에 있는 그 막들이 또 하나하나가 번들로 형성돼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혈관들이 지나가요. 네. 근데 근육막을 형성하는 것들이 상처가 나면 얘네들이 유착이 돼 버려요. 음. 서로 회복이 되고 재생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회복되고 재생되는 시간 이전에 또 다른 자극을 주니까 거기에서는 서로 엉키는 그런 유착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군요. 그때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혈액 순환이라든지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위들은 점차 내 머슬을 근육을 가동 범위를 늘리려고 하더라도 꽉 굳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지가 않죠. 음. 그 상태에서 이 동작 저 동작 아이를 오래 안거나 아니면 골프를 반복적으로 많이 치시거나 아니면 도넛을 반복적으로 많이 밀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그런 사무직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한 동작을 계속 장시간 하게 되면 그 부위는 점점 파열이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다면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금 전문가를 뵙고 또 그렇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법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션의 한 번 더 말해줘 듣고 왔고요.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건강으로 가는 길,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저희 어떻게 해서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기는지 이게 뭔지 또 나이대별로 어떤 곳에 이 통증이 많이 생기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네네네네. 그래서 이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네. 아프다. 네. 라고 하면 내가 수술할 수 있는 것 중에 병원 안 찾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폼 롤러를 아니면 테니스 공을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살 비벼주는데 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상처가 난 곳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서로 엉키고 매듭이 지어지면서 얘네들 알갱이처럼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 그 부위를 찾아서 그 네. 부위를 쉽게 해서 러빙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내가 통증이 있는 부분이 되는 그렇지. 건가요? 그렇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그런 폼 롤러라든지 아니면 테니스 공으로 살살살살 네. 비벼주는데 또는 이 운동법 같은 거, 스트레칭 같은 경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쭉쭉 늘리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이 어디에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등은 앞과 뒤라고 그러면 등은 뒤쪽으로 커브가 돼 있고 음. 그다음에 목이라고 그러면 앞과 뒤라고 그러면 앞쪽으로 컨벡시티 볼록한 게 형성이 돼 있고 허리도 볼록한 게 형성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을 스트레칭 한다면 이렇게 눌러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이 역방향으로 돼 있을 상황에서 이걸 눌러주면 계속 더 늘어나겠죠. 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음. 등도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가슴 체형이 남성분들하고 다르고 또는 남성분들이라도 책상이나 이런 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기대면서 하기 때문에 립 케이지가 체스트 흉곽이 위로 이렇게 들리는 D자 쉐입이
이렇게 나오기 쉬워요. 음. 그런 분들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기지개를 자꾸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하면은 위험하겠죠. 아. 그런 분들은 내 등이 원래에 갖고 있는 곡선을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커브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죠. 네. 허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위를 내가 어느 것이 중립에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벗어났는지를 아시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고, 예를 들어서 손목 같은 경우도 이 상태가 정상이겠지만 이렇게 있는 부위에 대해서 손목을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밀면은 이 고무줄들이 소프티슈들이 섬유줄들이 상처가 되기 쉽겠죠.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내 몸의 각자 몸의 상태가 다르니까 그렇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래저래 봤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현재 상태를 알고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네. 이래저래 내가 도저히 병원 갈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런 폼 롤러들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테니스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알갱이가 있는 곳에 마사지를 해주는 거. 음. 예. 그래서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주고, 또한 반신욕들. 왜 그러냐면 근막 통증 증후군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이라든지 산소의 공급이 덜 되는 그런 블로키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신욕들을 통해서 서큘레이션을 최대한 도와주는 거. 네.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병원에서는 주로 쉽게 해서 카이로프락틱 치료를 통해서 막혀져 있는 스태그네이션, 응고되거나 흐름이 없는 곳에 다시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법과 플러스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 그런 국소 부위에 로컬 부위에 그런 알갱이가 있는 곳들을 분해시키면서 섬유질들이 재생할 수 있게끔 서큘레이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체외 충격요법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집에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음흠. 또 반신욕을 통해서 네.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음흠. 이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기도 하네요. 그런데 네. 스트레칭 할 때 주의하실 점은 그 방향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나의 네. 갖고 있는 곡선이라든지 해부학적인 위치에서 내가 뭐가 어느 부위가 더 늘어나고 어느 부위가 불균형하게 줄어들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치료가 필요하고 아니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네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카이로프랙틱 방법으로는 또 그 어떤 요법이라 전기 요법이라고 하셨나요? 물리 무슨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리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침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병원에 환자분들 이 증상으로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셔서 카이로프락틱 치료를 제대로 정확한 곳을 원인이 되는 곳을 치료받으면 몇 회 뭐 3회 4회 안에 충분히 호전될 수 있어요. 어. 네. 심지어는 이런 분들 막 팔다리 저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통증에 호소하는데 그분들이 상당 부분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아니면 좀 걱정하면서 염려하시는 것들이 디스크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디스크 하면 굉장히 큰 병으로 이렇게 네. 다들 교육을 받고 있고 하셔서 디스크가 생긴 게 아닌가 막 이렇게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디스크나 이런 것들의 통증이 노출될 수도 있고 내 몸의 기능이 손상될 수 있지만 디스크로 가기 이전에 이런 근섬유 조직들에 의해서 내 몸이 상처가 먼저 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시는 그런 디스크나 최악의 상황에 가서 수술을 요하는 사항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뭐 이거는 만성이니까 나 음. 원래 이랬어 이렇게 아. 생각하고 그냥 뭐 병원 가야 뭐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음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음흠. 더 이게 심해지기 전에 네. 그리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는 맞습니다. 것도 괜찮을 것 맞습니다. 같네요. 더불어서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액시던트 인저리, 스포츠 인저리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나 시컬러 후유증에 대해서 간과하시면서 그때만 잠깐 통증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고
경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조차도 내 몸이 언제든지 이게 평생 안 간다는 것을 아시고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한 그런 닥터들이 조언하는 것들, 앞으로 메인터넌스, 쉽게 얘기해서 팔로업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서 조언 주시는 것들을 치료가 끝났다고 할지언정 네.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내 몸을 관리하는 거. 우리가 보통 30대까지는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부모님에게 받은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나의 삶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40대부터는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얼마나 내가 관리하느냐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한때 왕년에 이런 운동 아니면 이런 몸매 이런 정도의 근육을 갖고 있어서 남녀를 불문하고 네. 하시더라도 내가 출산을 하는 여성분들 또 출산 후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산후조리라고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아니죠. 네. 그럼요. 내 몸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지 요즘에 많이 계몽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지쳐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체격보다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자세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내 몸 망가지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옆집 또리네도 순이네도 다 아프기 때문에 나도 가져가는 보형이야. 아니에요. 네.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이제 가사 아니면 또 가정의 자녀들 아니면 패밀리를 양육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들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오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주변에 보니까 배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40대 뭐 성인병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듣고 또 경험하고 갑자기 옆집에 있던 누가 먼저 운명을 달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트리거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운동하신단 말이에요. 네. 갑자기 갑자기 운동하실 때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예요. 네. 결국에 40대부터는 관리라는 것을 왕년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분들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고 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운동도 갑자기 안 하다가 하실 때 너무 욕심내시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또 그렇죠. 나에게 맞는 운동을 그렇죠.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죠.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항상 우리 몸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요. 네. 내가 몸에서 주는 사인들에 대해서 좀 청취하는 관심을 가져주는 그 능력, 나를 사랑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버는 자녀 양육하는 데만 또 다른 데 봉사하는 데만 신경 쓰기보다는 때로는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내가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힘들게 아니면 지쳐 있게 열심히 살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리뷰 한번 하시는 오늘 하루 한 주 한 달간 되시기를 또 바라면서 이번 2017년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좋은 한 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한 초대석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